시작합니다. 오늘 할 것은 멘델의 유전 연구라는 새로운 또 중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교과서는 190에서 1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 관련된 용어를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하고선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노트나 종이 본래 쓰던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가 다 됐으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멘델의 유전을 들어가기 위한 유전과 관련된 유전 용어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유전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 유전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언가 물려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징을, 나의 성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걸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물려주는 성질, 내가 가진 나만의, 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형질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 형질은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멘델 유전에서는 어떤 형질들이 나오냐면 모양에 관련된 형질,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와 같은 모양과 관련된 형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등등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전 관련된 용어니까 유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뜻을 알면 좋겠죠? 유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나의 형질을 나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써보면 부모가 가진 형질을, 부모의 형질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부모가 가진 모양이 뭐 둥글었다 이런 형질들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쌍꺼풀이 있으시면 자식도 쌍꺼풀이 있고 부모님이 머리가 곱슬이면 자식도 머리가 곱슬이고 이런 부모가 가진 부모님의 특징을 나도 물려받아서 그러한 특징을 나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형질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서로 대비되는 형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립형질. 대립된다는 건 서로 반대된다, 대비된다라는 거죠. 이 대립형질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위에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의 예시로 모양과 색깔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완두가 가진 모양은 어떤 두 가지로 대비가 되냐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색깔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완두와 노란색 완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서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형질.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표현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형은 내가 예를 들어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두 개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으면 나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 있는 유전자 둘 다 가지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없는 유전자, 있는 유전자를 받아도 쌍꺼풀은 우성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배울 우성이기 때문에 나는 쌍꺼풀이 있게끔 얼굴에 쌍꺼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유전자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진 유전자 구성을 엄마에게 받고 아빠에게 받은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울 우성 유전자는, 우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써주고요. 우성은 대문자. 우성과 반대로 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의 소문자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우리 위에서 모양은 둥글고 주름진 거, 색깔은 초록색이고 뭐 노란색이고 이런 예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우성. 노란색이 우성 성질인데 노란색은 우성 성질이니까 알파벳 대문자로 써줘요. 노란색 영어로 옐로우 해서 Y로 시작하죠. 그래서 Y, 대문자 Y로 써주고 이 노란색과 대비되는 형질인 초록색은 열성 형질이에요. 그래서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이 초록색에 관련한 대립 유전자는 아까 위에 써준 Y, 대문자 Y를 이제 소문자 Y로 적어주면 됩니다. 우성 형질의 대문자 알파벳 썼던 것을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둥근 것도 우성 형질이에요. 완두에서 둥근 것도 우성 형질인데 우성 형질이므로 대문자로 써주면 되고 둥글다는 영어로 라운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둥근 이 목 부분이 둥근 옷을 라운드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라운드의 R를 대문자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둥근 것과 대비되는 대립 형질인 주름진 것은 저 R을 소문자로 써준 스몰 r, 소문자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써주게 되고요. 이러한 유전자 구성을 보고 순종과 잡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종과 잡종은 아마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순종이라는 건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면 순종이라고 하고 같은 유전자 구성. 잡종의 경우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른 유전자로 구성된 것을 잡종이라고 해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엄마에게서 유전자를 하나 받고 아빠에게서 유전자를 하나 받죠. 이럴 때 순종은 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Y, 그다음 라지 Y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유전자 대문자 Y 엄마에게서 받았으면 아빠에게도 대문자 Y 엄마에게 소문자 Y를 받았으면 아빠도 소문자 Y 이렇게 같은 유전자만 받아서 같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부모 중 한쪽이 대문자 Y를 줬고 또 다른 한쪽은 소문자 Y를 줬어. 이렇게 서로 유전자 구성이 다를 경우,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다를 경우엔 잡종이라고 해요. 뒤에 예시를 하나 더 보면 모양으로
순종 유전자를 가지려면 둥근 거, 똑같은 거. 대문자 R, 대문자 R 가질 수도 있고 소문자 R, 소문자 R 가질 수도 있고 잡종일 경우엔 서로 다른 유전자.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로 구성되면 잡종, 같은 유전자로 구성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순종이어도 대문자 유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순종도 있고 소문자, 열성 유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순종도 있고요. 잡종 같은 경우엔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유전자가 섞여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때 어떻게 표현형이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좀 배워볼 텐데요. 자, 밑에다 써보세요. 우성과 열성이 하나씩 있을 경우 우성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성, 열성, 우성이 이렇게 우성끼리만 있으면 같은 것끼리 있으면 그 형질만 발현이 되겠죠. 노란색 우성 유전자만 있으면 얘는 노란색의 완두가 될 거고 대문자 R, 대문자 R 둥근 유전자만 있으면 둥근 모양을 나타낼 거예요. 반대로 소문자 R, 소문자 R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주름진 모양을 나타낼 것이고 소문자 Y, 소문자 Y 초록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초록색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잡종같이 유전자가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성의 힘이 더 세서 우성 형질이 나타나게 돼요. 대문자 Y, 소문자 Y가 있을 경우 이 대문자, 우성 형질이 더 세서 노란색, 초록색 둘 다 가지고 있더라도 노란색으로만 형질이 나타나게 돼요. 즉, 표현형은 노란색이 되는 거죠. 표현되는 형질은. 마찬가지로 대문자 R, 소문자 R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도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진 게 아니고 더 힘이 센 대문자 R 둥근 유전자, 둥근 우성 유전자가 더 잘 표현이 돼서 둥근 모양으로 나타난다. 즉, 우성과 열성을 정리를 해보면 8번 우성이라는 것은 잡종 제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9번 열성은 잡종 제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해요. 이 잡종 1대라는 건 뭐냐면 어떤 1대냐면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나타나는 잡종 1대를 얘기해요.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의 형질이 있다고 했고 두 가지의 대립 형질이 있다고 했고 각각 유전자형으로 써보면 노란색 순종은 대문자 Y, 대문자 Y 초록색 순종은 소문자 Y, 소문자 Y라고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초록색만 나타내는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초록색 완두가, 노란색을 띠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노란색 완두다라고 해줬죠. 이 두 개를 서로 교배시켜. 이 둘을 서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만들면 이 노란색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우리 생식세포 분열하면 염색체수 반으로 된다고 했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얘나 혹은 둘 중 하나만 자손에게 줄 수 있는데, 그래야 초록색 완두도 자기가 가진 유전자 중 하나를 자손에게 주겠죠. 줄 수 있는데 이 노란색 완두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 Y, 대문자 Y, 두 번째 유전자 대문자 Y. 뭘 만들어도 대문자 Y 세포만 만들 수 있고요. 대문자 Y를 갖는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초록색 완두도 자기가 가진 첫 번째 유전자인 소문자 Y, 자기가 가진 두 번째 유전자인 소문자 Y, 어떻게 해도 소문자 Y만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교배시키면 이렇게 교배돼도 대문자 Y, 소문자 Y, 얘랑 얘가 교배돼도 대문자 Y, 소문자 Y, 얘랑 얘가 교배돼도 대문자 Y, 소문자 Y, 다음 얘랑 얘가 교배돼도 대문자 Y, 소문자 Y. 어떻게 해도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가 들어간 완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질 경우 우성 유전자가 더 힘이 세서 우성 형질이 발현된다고 했죠. 색깔을 나타내는 두 개의 대립 형질 중 우성인 성질은 노란색이었어요. 즉 서로 다른 노란색, 초록색 유전자를 가질 경우 노란색의 완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내용을 보면 우성이라는 건 잡종 제1대, 지금 순종 두 개를 교배시켰죠. 순종 어버이가 있고 이에 의해 태어난 잡종 1대, 즉 이 친구 대문자 Y, 소문자 Y를 갖는 완두가 잡종 1대가 돼요.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지금 노란색 형질 나타나고 있죠. 이런 걸 우성.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초록색은 그러면 열성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는 초록색은 절대 나타나지 않고 우성 형질인 노란색만 나타나요. 그래서 잡종 1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잡종 1대에서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잡종 1대에서 나타난 형질인 노란색 형질은 우성이 되는 거고, 나타나지 않은 초록색 형질은 열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열의 원리. 우성과 열성의 원리. 두 우성 유전자만 가진 순종 개체와 열성 유전자만 가진 순종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잡종 제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가 바로 우열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잘 내용 정리를 쭉 해서, 오늘 새로운 용어들이 많았죠? 이 용어들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 독립의 법칙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